예, 7월 17일 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와 주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사실 또 2차 전지와 반도체 특정 종목들 있잖아요. 희소타기가 좀 됐는데 요즘은 아침에도 조금 변동성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로 종목이 좀 확산이 됐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박스 유지하면서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목을 코스닥 900선 어쩔래 어차피 들어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코스닥 900선이 계속 부딪혔잖아요. 계속 부딪혔어요. 4월달 부딪혔고 그다음 6월달 14일날 고시원 하이테크 장난칠 때 부딪혔고 오늘 또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제 전체로 둘 다 매도로 나오고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도 플러스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주도되는 종목들 2차 전지들 다 말씀을 드릴 건데 흐름이 혹시나 돌파 안 되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단기로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추세상 제가 달러 급락, 이머징 한국, 우리나라 지수 괜찮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큰 틀상 괜찮게 보시면 돼요. 또 단기로 빠지면 또 살 기회입니다. 예, 단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 돌파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섹터와 종목 차별화는 계속 드대요. 아침에도 제가 보고 있는데 2차전지 가면 반도체 빠지고 반도체 또 가면 2차전지 빠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금요일날 참 주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탁급 정체되고 가계부채 많고 정권사 이제 큰 애들이 신용을 제도를 지금 많이 한계를 두다 보니까 그 큰 애들도 큰 수급들도 찍기 매매를 되게 많이 해요. 아침에 이제 주성엔지 같은 2차전 그 반도체를 많이 찍어서 들어갔고 또 먹고 또 팔고 포스코홀딩스도 아침 막 찍기 엄청나게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많은 것들은 지금 단기 포모에 좀 자제하라 말씀드렸어요. 예, 금요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종목 제가 사지 말라 말씀드렸던 거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크게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와 그 반도체 제가 포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8월 말에 어닝신 발표에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아주 중기적으로 빠지면 또 사야 되는 좋은 중기 추세고요. AI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간 과정의 핵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발표했어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주가에 가장 좋은 거는 신체 효과라 말씀드렸어요. 신체 효과. 그 테슬라가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2차 전지에는 단기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제가 루시드나 리비안도 같이 봐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큰 기대를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예, 그 보면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그냥 100만원대 등락이 있었어요. 자, 에코프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도 뭐든 많이 올랐다. 2차 전지가 올해 대장주였잖아요. 대장섹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8월 달에 MSCI 편입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9월 달, 10월 달 넘어가면서 올해 특징되는 코스닥이나 이쪽은 대주주 물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8월달, 9월달 올라갈 때 한 팔고 10월달 넘어가서는 제가 전체 2차전지 비중을 조금 줄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20% 할지 30% 할지 50%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때 제가 반도체 비중도 늘려드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큰 포트에서 보시면 돼요. 지금 미리 에코프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8월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종목들을 오늘 제가 비중 30% 정도 갖고 있는 분 익절하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얘기인데 홀딩스와 포스코 관련주 다 마찬가지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기준이에요. 자, 포스코 홀딩스 오늘 제가 50만원대 50만원대 가기 전에 물량이 좀 나오고 한 48만원대부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 포스코 엔캠 금요일날 종가매매 좀 사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30% 정도 비중은 다 팔아라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단기로 포스코홀딩스가 한 4일 내내 올랐고요. 그 다음에 50만원 되기 전에 단기로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 비중 포스코 엔캠도 마찬가지, 인터, DX 다 마찬가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추세가 나쁘진 않은데 단기 흐름이 포스코홀딩스가 기준이다 보니까 비중 30% 정도를 익절하시고 70% 정도만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랑 제가 코스모 화학 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는 저희가 전략주로 갖고 있는 종목이고 20만원 초반 22만원 사이에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오늘 잘 끝났어요. 예, 간만에 지금 21선 돌파됐고 20만 원도 지금 돌파돼서 끝났습니다. 이 패턴이 뭐냐면 이게 한번 급등 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4, 5월 달에. 물론 장 조정할 때도 잘 버티는 박스권이었는데 이 흐름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추세 꺼진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꺼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20만 원 안착돼 올라가면 또 전고점 돌파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예, 2차전지 전체도 괜찮고 코스모 그룹도 괜찮아요. 그래서 코스모 화학도 괜찮고 코스모 신소도 괜찮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 코스모 화학은 6만원대 초반에 돌파가 되면 그때 말씀드렸던 7만원 갈 수 있어요. 한 20% 볼 수 있으니까 같이 흐름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기술은 그냥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올랐을 때 사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매물 계속 만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 발행했는 것들이 물량 부담이 좀 돼요. 그래서 제가 11만 5천원 선을 끊었습니다. 원래 변동성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 지지되면 이 밑에서 사도 되는데 지지선 근처로 단기로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전 장비주 WCP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선 끊은 데서 지지 받으면서 그냥 홀딩 구간 정도 보면 돼요. 자, 제가 미친 수급주 금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 금양주 8만원대 초반에 다 팔고 10만원대 들어갔다가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10만원 안착이 안되고 이렇게 양아치 비슷한다 했는데 워낙 물량이 크고 2차전지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2차전지 좋았어요. 예, 포스코 때문에 2차전지 좋았는데 다시 10만원 얹혀지면 원칙을 원래 더 사야 돼. 금요일날 이렇게 얹혀지면 사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저 금양이 지금 매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큰 애들이기 때문에 쉽게 안 죽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래 얘랑 같이 가는 리튬 테마주 중에 미래 나노텍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비중 많지는 않지만 조금 물려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26,000원, 27,000원대 돌파 안착이 됐고 이렇게 돼서 안착된 흐름 보이면 3만원 초반까지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주 큰 건 아니야, 아직까지. 큰 건 아닌데 금양 흐름이나 2차전지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반도체는 제가 관종으로 넣으라고 했던 게 HPSP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아직 삼전 하이닉스가 박스입니다. 네, 삼전 하이닉스 박스이기 때문에 크게 좋다 나쁘다 할 거 없고 선물 옵션 장후 동시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래? 네, 그렇죠. 삼전 하이닉스 박스 안에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이런 큰 흐름이 박스 안에 있는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HPSP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중기 흐름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요거 지금 관종노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온칩스도 말씀드렸어요. 가온칩스, 한미반도체. 지금 사실 제일 잘 갔던 이수페타시스가 한 5배 올랐습니다. 네, 5배 올랐는데 물론 10배면 2배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 타이밍 제가 볼 수 있는데 HPSP, 가온칩스, 한미반도체 정도로 관종 넣어두시고, 원래 제가 반도체로 보던 3인방주의 또 하나 있어요. 오픈했지. 이건 3인방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옛날에 이것도 제가 간만에 관종을 넣겠습니다. 네, 관종 넣어두시고 뭐 프로텍 기아베이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단기 포모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타이밍을 제가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관종만 넣어두시면 돼요. 반도체는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단기로 보든 제가 전체 포지션을 8, 9월달 보든 제 결정을 할게요. 자동차는 여전히 현대 유아, 현대 모비스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성화이텍도 빠졌습니다. 지수 내에서 나쁘지 않았고 지수 조정받아 같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건 지수로만 괜찮다, 그래 보시면 돼요.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크고 그냥 대장주, 주도주, 2차전지 특정 종목, 그 다음에 반도체 특정 종목 애들이 다예요. 여기서 지금 2차전지가 조금 확산되는 모습, 그 8월때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이고, 반도체는 조금 조심하는 모습, 그 서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안에서 놓으시면 돼요. 딴 데 갈 거 없습니다. 조선기계도 하나오션, 삼성중공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단기 고점 물량대가 좀 보여요. 예, 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매매 안 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재건테마는 월요일날 윤통이 우크라이나 가시면서 재건테마 또 갑자기 확 올랐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갭상승 때 팔라 말씀드렸어요. 한 10% 올랐을 때. 왜 그러냐면 테마주잖아. 이게 뭐 재건된 데서 바로 그냥 재건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그런 흐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하나 공무사 말씀드린 부분은
방산주들 있죠. 방산주들이 제가 우리나라 그 모멘텀 증시에 대한 설명도 그 토요일날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재료라든지 모멘텀,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좀 변동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대로템 같은 케이스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틀 동안 많이 급락했죠. 수주했다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이틀 동안 빠졌고요. 같이 봐도 된다는 지표되는 하나 시스템도 많이 빠졌어요. 그 방산을 제가 보수적으로 본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정말 방산도 좋고 무기들 다 좋은데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멘텀이 재건 쪽으로 보는 게 테마로 맞지 방산은 제가 보수적으로 본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흐름을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안 만족 공부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모멘텀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재건 테마가 사무 토건 말고 간만에 로봇으로도 옮겼어요. 로봇으로 지금 사족 로봇 같은 거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약합니다. 이쪽은 보는 건 약한데 그냥 재건 테마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간만에 제가 이구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5,300원대 절반 팔고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구산업은 제가 주식 그 얘기 드릴 때 뭐 달러 하락, 중화권 이머징 이런 것도 괜찮게 말씀드렸는데 달러 폭락하고 이제 중국이나 구리에 대한 흐름이 또 괜찮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엄청 올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안 팔았죠. 5,300원, 5,500원대도 뭐 짧게 보시면 팔아도 되는데 전체로 공식으로는 홀딩하자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때도 얘기했던 5,300원, 500원대 가다가 이때 뚫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중국 관련한 이모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닥터코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나쁘지 않고 해서 혹시나 5,500원 돌파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나 며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적절히 팔아 드릴게요. 자, 지금 2차전지와 그 다음에 반도체 여전히 특정 종목으로 돕니다. 딴 거 이것저것 보실 거 아직 없어요. 시장 전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수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정도 종목도 봐주시면 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